서늘한 칼바람이 몰아치던 1651년 12월 17일의 새벽, 한양의 저자거리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구경 나온 백성들의 차가운 시선 끝에는 한 노인이 형틀에 묶인 채 끌려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한때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었던 낙흥부 원군 김자점이었습니다. 인조반정을 성공시킨 1등 공신이자 일국의 영의정까지 올랐던 그가 이제는 대역죄인의 신분이 되어 조선에서 가장 끔찍하다고 알려진 능지처참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리들이 무심하게 그를 묶는 동안 김자점은 조용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화려했던 영광과 비겁했던 배신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반정을 통해 얻은 권력, 전쟁터에서 보여준 비겁함, 그리고 어린 왕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잔혹한 일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처형 장면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당하게 될 이 잔인한 처형 방식은 다름 아닌 김자점 본인이 정적 심기원을 죽이기 위해 직접 제안했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만든 덫에 자신이 걸려 파멸하게 된 한 남자의 인생. 과연 그는 어떻게 조선 최악의 간신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된 것일까요? 김자점은 1588년 안동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할아버지가 관찰사를 지내고 아버지가 현감을 지낸 명문가였지만 처음부터 대단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식 과거 시험인 문과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덕으로 관직에 나아가는 음소로 출세의 길을 열었습니다. 광해군 시절 병조 좌랑까지 올랐던 그는 인목대비 폐비 사건에 반대하다가 권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그는 대의를 지키는 충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 모습은 권력을 향한 집요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620년부터 그는 능양군을 중심으로 한 반정 세력에 가담하여 치밀하게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두 차례나 계획이 탄로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지만 김자점은 궁궐 내부에 막대한 뇌물을 뿌리며 그 위기를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23년 3월 그는 군사를 이끌고 창덕궁을 습격하여 인조반정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공로로 그는 단숨에 1등 공신이 되었고 33명의 공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실세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김자점의 잔혹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습니다. 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나 인조가 피난길에 오르자 김자점은 장차 화근이 될 수 있다며 옥에 갇혀있던 북인 인사 40여 명을 모두 처형하자는 끔찍한 제안을 던집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곤장을 맞아 죽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이는 김자점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행한 첫 번째 대량 학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정묘호란을 거치며 그의 권세는 더욱 커졌고 1633년에는 조선의 군권을 총괄하는 도원수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쥔 칼자루는 나라를 지키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터지고 청나라의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파죽지세로 진격해 올 때 도원수 김자점은 경기도 양평에서 군사를 거느리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와 수만 명의 백성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그의 구원 군마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그는 자신의 군사력을 보존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결국 조선의 왕은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찢는 치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비극 앞에서도 김자점은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인조의 더 큰 신임을 얻으며 권력의 정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선에는 또 다른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9년 동안 청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하던 소현세자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 인조의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접하며 실용적인 미래를 꿈꿨지만 인조에게 아들은 그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친청파 배신자로 보였을 뿐입니다. 이때 인조의 총애를 받던 후궁 조소용과 김자점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세자를 모함했고 결국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에 소현세자는 34살의 젊은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실록에 기록된 세자의 시신은 온몸이 검게 변하고 7구멍에서 피가 흐르는 누가 봐도 독살이 의심되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자점은 이 배후에서 사건을 은폐하고 세자의 아내인 강빈에게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 그녀를 사약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심지어 소현세자의 어린 세 아들까지 제주도로 유배 보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소현세자 일가를 몰락시킨 김자점은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 자신의 손자를 조소용의 딸과 혼인시키며 궁궐과 완벽하게 유착된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로 쌓아 올린 권력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김자점은 자신의 과거 비리를 알고 있던 충신 임경엽 장군을 고문 끝에 죽이며 끝까지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정적 심기원을 제거할 때 사지를 절단하는 잔인한 능지처참을 도입했는데, 당시 죽어가던 심기원은 김자점에게 너도 똑같이 죽을 것이라는 저주 섞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1649년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하자 김자점의 몰락은 시작되었습니다. 효종은 소현세자 일가의 비극을 잊지 않고 송시열 등 살림 세력을 등용해 김자점을 압박했습니다. 유배지에 처한 김자점은 마지막 수단으로 청나라의 조선의 북발 계획을 밀고 하는 매국 행위까지 저질렀으나 결국 모든 음모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1651년 그는 마침내 자신이 만들었던 그 잔인한 형벌인 능지처참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도 처형되었으며 가문은 완전히 멸문되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나라와 양심을 팔았던 한 남자의 끝은 이토록 허망하고 잔인했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살아남아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김자점의 파멸은 우리에게 권력의 무상함과 인과응보라는 무거운 교훈을 남긴 채 조선 역사의 어두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자점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가 추구했던 것은 오직 단기적인 권력의 유지였습니다. 그는 미래를 보지 못했고 민심을 읽지 못했습니다. 도원수로서 군을 이끌 때도 그는 병사들의 사학이나 조선의 나라의 운명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비겁함이 결국 삼전도의 치욕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음에도 그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치욕을 바탕으로 왕의 눈과 귀를 가려 더 큰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런 인물이 정승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당시 조선의 큰 불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인 수많은 영혼과 억울하게 죽어간 강빈과 어린 왕손들의 원혼이 결국 그를 형장의 이슬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칼에 베이는 그 순간 김자점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권력은 바람과 같고 영광은 아침 이슬과 같다는 평범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은 아닐까요? 그의 몰락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정당하지 못한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진리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김자점이라는 이름을 간신의 대명사로 기억합니다. 그의 무덤은 파헤쳐졌고 가문은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사적인 이익과 권력에 눈이 멀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소현세자의 독살 의혹과 강빈의 비참한 죽음 뒤에는 항상 그의 교만한 웃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려질 수 없었고 정의는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실현되었습니다. 효종의 결단과 살인들의 비판은 김자점이라는 거대한 악을 도려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자점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권력을 감시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이 비극적인 역사의 흐름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자점과 소현세자, 그리고 조선의 가장 아팠던 그 시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역사는 흐르지만 그 속의 교훈은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김자점이 형장에서 최후를 맞이하던 날, 하늘은 아마도 죽어간 무고한 영혼들을 위로하듯 차가운 눈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를 될 즈음 그를 우러러보던 사람들도 그가 몰락하자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오직 차가운 형틀과 형리의 칼날만이 그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정적을 죽이기 위해 고안된 그 잔인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며 그는 심기원의 저주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흔들 때는 영원할 것 같았겠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가련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소현세자는 비록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남긴 개혁의 의지는 훗날 조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욕을 먹고, 한 명은 고통 속에 죽었지만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내리는 진정한 판결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최악의 간신 김자점과 비운의 소현세자 일가에 얽힌 잔혹하고도 슬픈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권력의 비정함과 역사의 준엄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